오늘은 제가 소규모로 진행되는 재테크 모임에 나갔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한 몇 개월 전에 세모투라는 소모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라는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에 처음 참가를 하고 나서 이번이 세 번째 참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참여했을 때는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오건영님의 책을 가지고 읽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었고요. 두 번째와 이번에 참가했던 세 번째 모임은 경제기사 관련된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장님을 포함해서 운영진들이 꽤 성의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나름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모임이었고요. 이러한 모임을 좀 좋아하고 최근에 조금 더 나가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모임에 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모임에 좀 참가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갔을 때 새롭게 듣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꽤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고요. 하지만 운영진을 포함을 해서 이 모임에 꽤 오랫동안 나왔다고 하는 고인물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만났을 때 이야기를 리드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꽤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데 나름 준비까지 해오시기 때문에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듣는 기분이 꽤 쏠쏠하기 때문이죠. 여러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거를 한 10여 분 동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거를 몇 시간 동안 듣지 않아도 한 번에 정리가 돼서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주식 등에 대해서 왜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게 되었는지, 왜 팔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느니 이런 얘기들도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들에서 배우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재테크라는 게 사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거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주고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신문 모임도 비슷했던 것 같네요. 우선 단톡방에 각자 관심이 있는 기사들을 하나씩 올립니다. 그 기사들만 한번 쭉 읽어봐도 아, 요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많이 보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저도 매일 경제 기사를 보는 편이긴 한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주제가 되고 있고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업체에 다니는 사람에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는 어떤 그래픽카드가 더 주목을 받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사실 이분은 엔비디아를 좀 장투로 가지고 가시고 있던 분이었는데 본인이 게임 업체에 있다 보니 게임 컴퓨터에는 엔비디아만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향후에도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가 꽤 밝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코인이나 이런 거에 채굴에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가 많이 쓰이는데 사실 그러한 수요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모임에서 보통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동안은 매수를 하더니 최근에는 좀 빠져나가는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었고요. 이 기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엑소더스라는 말이 모세가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의 이야기가 근원이 돼서 어원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고요. 그 홍해를 갈라서 나오는 그 이야기죠. 재테크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이었는데 엑소더스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보다가 이런 것까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이 3프로TV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외부 요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게 된 데에는 한국의 좀 고질적인 문제들 이 한몫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고 기업의 해외 투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산업 기반이 좀 미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또 한 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리쇼어링이라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를 함으로써 받는 혜택들, 세금 혜택들 같은 것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는 산업 정책 방향 자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뚜렷한 투자 시그널을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 환율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혼란을 가미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한국이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는 계속 약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북한 지원이 좀 늘어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투자자들, 뭐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이제는 뭐 서학개미다 어쩐다 하면서 해외 투자에 대한 비중이 꽤 높아지고 있죠. 그런 면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환율은 한동안은 조금 상승 무드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고점에서 좀 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 갔었을 때는 최대한 좀 이야기하는 거를 자제를 하자, 좀 들어보자라는 생각에 갔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었지만 좀 자제를 하고 계속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골랐던 기사로 넘어갔는데요. 사실 저도 환율에 관한 기사를 고르려고 하다가 다른 분이 좀 올리셨길래 저는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올렸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제 갓 10억이 넘었던 서울의 아파트들, 서울 외곽의 아파트들이 이제 다시 10억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였었고요. 뭐 마곡이나 이런 쪽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좀 오르는 이유 등으로 해서 조정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1급지들도 이런 하락장에서 조정장에서는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얘기. 다만 1급지는 어느 정도 20-30%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라는 뭐 제 의견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의 아파트는 결국 미국의 우량 주식이랑 같기 때문에 결국 장기로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조정기에 있어서 아직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석 달이 재건축들을 계속 지켜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조정기 때 1급지 신축보다는 재건축 쪽에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한 분이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런저런 걸 보면서 크게 인사이트를 키우는 동시에 경험을 좀 일찍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관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나게 되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는 다음 기사는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의 기업의 주식을 추가 인수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거를 준비했던 분이 좀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옥시덴탈이나 그 주변 둘러싼 산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20% 좀 넘게 가지고 있는 주식을 50% 가까이 추가 인수를 하고 향후에는 100% 가까이도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였었고요. 이분은 이 기사 외에도 전인구 경제연구소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치나 뭐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10년 동안은 화석연료가 계속 지배하는 에너지 시장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화석연료나 에너지 업체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 워렌 버핏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옥시덴탈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주가가 꽤 높다가 셰일 업체를 좀 많은 부채를 가지고 빚을 져서 샀다는 거죠. 인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다고 합니다. 오일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셰일 가스 업체들이 꽤 많이 망했던 과거의 시기가 있었죠. 그때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향후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워렌 버핏이 추가로 들어갔던 투자금도 있었고 이런 것들로 차입금을 어느 정도 잘 상환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유가가 한동안 고점에서 유지될 것 같다라는 전망,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꽤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이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력이 꽤 좋다라는 거. 그리고 천연가스 사업, LNG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계속 붐이 일어날 것 같다. 화석연료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하면서 완전한 리뉴어블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와중에 천연가스와 원전이 EU 텍소노미 안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EU 텍소노미에 관련된 걸 처음 듣는 건데 사실 좀 흥미로운 내용이었고요. 각 국가나 지역마다 친환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그동안에 천연가스와 원전이 들어가 있지 않다가 아무래도 리뉴어블 에너지 관련된 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넣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 살짝 얘기를 한 거는 천연가스가 사실은 완전 친환경적인 원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EU 텍소노미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대세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고, LNG 가스 등은 사실상 운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스기 때문이죠.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스가 나오는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LNG선 발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철도라든가 아니면 항만의 저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운송 등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LNG는 앞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한동안 그런 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조선사들이 LNG선 발주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러고는 다른 테이블이 보통 4명이었고 저희 테이블이 3명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얘기를 좀 했었고요. 게임 컴퓨터 내에서 엔비디아의 위치, 엔비디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이 AMD 정도였는데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게임 컴퓨터 외에도 데이터 센터 같은 것에 대한 수요가 꽤 늘어날 거라는 거 가 있었고, 추가로 테슬라 얘기도 좀 했었고요.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면서 이루어질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 등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현재 전기차 시장이 전체 차 시장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꽤 커질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만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벤츠라든가 BMW 등이 전기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꽤 막아왔었죠.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에 대항해서 어떤 전략을 내보낼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과연 잘 버텨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모임은 저는 꽤 의미 있고 괜찮은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한두 번씩 소규모 아니면 대규모 재테크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를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꼭 대규모로 비싼 돈을 내고 가서 듣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도 소규모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얻는 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조차도 가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